안녕하세요. 정함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을 보는 정화, 삼동의 정화. 삼동은 해자축월입니다. 해자축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궁통보감 원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이게 글자마다 그 계절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묘진월에는 당연히 목이 주인이죠. 목이 주인인데 이게 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오미는 당연히 이제 화가 체가 되겠죠. 이 화 중에서 누가 체가 되느냐? 병화입니다. 병화. 병화가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사주의 몸뚱아리는 병화의 전부, 서화미는. 신유술은 당연히 금입니다. 뭐 경금, 신금이 되겠죠. 이건 같이 써줘야 되고. 인묘진월은 보통 목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간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을목은 아닌가요? 예, 을목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근데 을목은 여름에도 체가 을목도 여름에도 을목이 계절은 맞습니다. 좀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신유술월에는 경금신금이 주인이고 그럼 해자축월에는 당연히 이제 물이 주인이죠. 물이 체가 되는 건데 사령했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삼동은 물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물은 춥습니다. 성질이. 그래서 만물을 다 얼려 죽이는 겁니다. 삼동의 정화야만이 겨울의 정화는 진짜 불입니다. 이게 진짜 불. 불 중에 진짜 얼어 죽는 나무들 얼어 죽죠. 겨울에는 다 생명이 이렇게 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생명이 다 숨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저 정화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정화와 무토죠. 그 짝이 바로 정화 무토의 조합인데 그래서 이 삼동의 정화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제가 뭐 정화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모닥불 진짜 활활 태우는 불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활인업 이 불은 전부 삼동의 정화만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불들은 그 용도가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삼동 정화야말로 진정한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불 중의 불이다.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동 정환 미안 단용 경갑 갑내 경지 양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삼동의 정환은 미안 약간의 이제 그 한기가 있기 때문에 미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단용 경갑 갑목과 경금을 써야 된다. 갑내 경지 갑목과 경금은 양우 좋은 벗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경금과 갑목은 서로 아주 좋은 친구, 양우라는 게 친구라는 벗이라는 얘기인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범용 갑목, 모름지기 갑목을 써야 된다. 경불가소, 경금이 또한 근이 작으면 안 된다. 경금도 뿌리가 있어야 된다. 무경무각, 경금도 없고 갑목이 없게 되면 하는 인정이라 어찌 불을 땡길 수 있는가, 어찌 정화의 불을 피울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목화통명 어렵다는 얘기죠. 목화통명하기가 어렵다. 이 목화통명이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죠. 한자성어가. 그 중에 진짜 목화통명은 정말 목화통명은 이 정화와 갑목의 조합입니다. 이 정화와 갑목도 목화통명이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 병화를 봤다. 이것도 목화통명입니다. 을목이 병화를 봐도 목화통명이고 근데 그 쓰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쓰임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목이 병화를 보는 목화통명은 일간인 주인인 갑목이 성장하려고 병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화와 갑목을 보는 목화통명이라 이것은 갑목을 이용해서 내 몸을 자꾸 불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활인자입니다. 내 몸을 불살르거든요, 정화가. 그래서 이제 용감하죠. 그러긴 한데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현실에서는 좀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약합니다. 예, 자기 실속이 약한 법이 있습니다. 동정육합
겨울에 정화가 간목이 있게 되면 불파, 불파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데 불파수, 파수죠. 이제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다, 금다. 어, 뭐 수가 많거나 금이 많거나 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간목 하나만 있게 되면. 그래서 이 간목이 아주 좋은 겁니다. 사주에서 반드시 정화는 간목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 그냥 다 평범한 명이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칭 상격 이런 경우는 칭한다 상격이라 칭하게 된다. 갑병양투 간목과 경금이 동시에 투관되면 과갑분명 이건 반드시 자궁급제할 사주다. 큰 관료 사주란 얘기입니다. 경기즉비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인데 기다함갑 즉이 상인이라 기토를 보게 되면 이게 비라는 게 아닐비 뭐 그런 건데 기토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를 보면 꽝이다. 왜? 기다 합갑. 기토가 있으면 이 갑목을 합을 시키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30분 전에 전화 상담한 분도 딱 요 구조인데 기토를 쓰는 구조인데 좋거든요. 이 갑을 합시키는 바람에 대운 10년 동안 막혀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다 평범한 사람이다. 기토가 뜨면 천간에 전부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단 떨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시간에 기토가 있다. 근데 이거를 격이 많이 났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무기토는 겨울에 물을 극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좋은 글자들입니다. 이 정화와 무토, 화와 토를 잘 봐야 됩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혹 일병탈정 하나의 병화가 정화를 빼앗는 경우 정화의 빛을 뭐 이렇게 탈취시키는 경우 필례, 진해, 수구 이럴 경우는 반드시 뭐 지지에 수에 의지해서 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수가 있어서 관으로서 비겁을 극제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죠. 약유, 지금 발수지와 만약에 금이라고 하는 이 물의 근원지가 있게 되면 관배, 조태, 유준 이렇게 읽어야겠네. 좀 어려운 한자 성어이긴 한데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화와 병화가 같이 공존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데 지지의 관성에 의지해서 제어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또 경금이 있어서 이 물의 근원지, 근을 얻는 거죠, 인수로서. 이 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럴 경우에 관배 조태유준이라는 게, 여기 이제 은유적으로 아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새가 어떤 강가에 짝을 짓고 막 이제 배를 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벼슬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청강과 지지를 좀 뭐 같이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 정화와 수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병화, 정화, 그다음에 임수, 경건 이런 구조를 청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병화가 탈정을 하니까 탈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화를 빼앗는다. 병화가 정화 이겨먹습니다. 보통은 당연히 이겨먹죠. 태양이 뭐 촛불을 갖다 무시하죠. 그럴 경우 물이 있어서 임수가 있어서 이걸 극제시킨다 좋은 명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다 치더란데 경금이 있다. 경금이 있어서 임수의 관살에 근이 생겼으니까 뭐 관리를 한다. 이거는 절대 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물로 흘러 들어가서 이 물이 정화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이거 합되면 뭐합니까? 겨울에 물하고 합돼서 이거 뭐 할 겁니까? 이 사주가. 그래서 전혀 이게 뭔가 중간에 뭔가 의미 전달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모 개수제병 이럴 경우에 무개수제병 개수가 병화를 극제하지 못하면 무용지도라.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구절이 맞으려면 여름에는 이게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병화를 극제시켜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불입니다. 따뜻한 불이 모여있는 게 뭐가 그게 나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유금모순 그래서 일단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데 물이 없다. 금만 있다는 얘기거든요. 겨울에 비난지사라. 여기서 또 비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선비란 얘기인데 유수무금. 근데 물은 있고 또 금이 없다. 우주청고. 이럴 경우도 청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구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 고결하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이게 청구라는 게 뭐냐면 돈 벌 그릇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보니까 이거 돈 벌 그릇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재정과 돈의 시대인데 경제의 시대인데 이 시대의 정화가 돈을 못 보니까 사람이 청구하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맑고 고결하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식의 해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시월, 이제 월시죠. 월시에서 이임쟁합. 두 개의 임수가 하나의 정화를 쟁합하는 경우, 이게 투합입니다. 이거 소위 쟁합, 투합인데 취무파지라 해서 무토로서 그걸 깨트려야 된다 여기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구절이다. 이거는 제가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화와 임수가 이제 겨울입니다. 임자월이라고 쳤을 때 겨울에 정화가 임수가 합을 되게 되면 정화는 불을 피워서 남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합을 하면 이놈이 대장입니다. 이놈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야 되거든요. 합을. 이 합을 풀어야 되는데 무토가 있으면 끝내주죠. 무토로서 파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정화가 무토를 쓰기 때문에 식상을 쓰는 구조인데 이런 식상 쓰는 구조들이 아주 좋은 사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30분 전에 했던 그 강의, 정화, 개수, 그렇죠. 개묘시였죠. 개묘시. 개묘시의 정화, 그리고 월간의 무토. 요겁니다, 바로. 임수여도 상관없는데, 임수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정화가 무토, 이게 상관 쓰거든요. 상관 쓰는데, 식신을 쓰든 상관을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화가 무토를 써서 개수를 날려버리는 구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좋은 사주들이에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형태 사주들 전부 다 국가의 녹을 먹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주들입니다. 유무 소유 사규인가요? 사규북이라 해서 이게 아마 삭장과 사구로도 있고 그 다음에 초자로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불초 소생할 때 그 초자가 씁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무토가 있게 되면 초유북이 이제 북에 이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토가 있어야 북을 이룰 수가 있고 모무상인 무토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석해야 되고 설무장득소 만약에 무토가 장간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는 그럴 경우에는 불실의금이라는 게 의금이 이제 옷깃금자거든요. 그래서 옷 정도는 입고 다닐 수 있다. 옛날에는 옷을 다 천하게 입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토가 장간에서 입게 되면 옷 정도는 입을 수 있는 207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어느 정도 그릇은 이룰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혹 이병 달정 두 개의 병화가 정화를 탈취시키는 경우 탈광하는 겁니다. 등 연간 유계에서 이럴 경우 연간에서 개수가 있게 되면 지하 대합, 지지에서 이렇게 대합, 합을 이루는 경우 금수득소, 금수가 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필현달 이럴 경우 현달하게 된다. 한마디로 개수가 천간에 뜨고 지지에서 방합이든 상합이든 이루어서 금수를 얻었을 경우, 근데 개수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 역필현달, 또한 현달하게 되는데 납속주명이라고 합니다. 납속주명 필엄이라 이게 납속주명이라는 게 관리로 나아가서 이름을 주상전화할 때 주자거든요. 이게 주상 임금한테 이름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엄 반드시 용험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두 개 병화든 세 개 병화든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겨울은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비견급제가 다 좋은 작용합니다. 물론 천간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비견급제가 좋은 작용을 할 때가 있고 좋지 않은 작용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주팔자와 대운에서 그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공통보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중동 수다 개왕. 중동은 계절적으로 해월, 자월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해월은 약간 추워지는 계절이고 자월이 진짜 추워지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수다 개왕, 물이 많고 개수가 왕할 경우 전무 빈, 인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비라는 것은 나무죠. 목도 없고 뭐 화도 없을 경우 차작, 기명, 종살 이런 걸 종살이라고 부릅니다. 종살격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살, 기명, 종제라 내 본분을 버리고 정화가 살해 종협을 했다. 어, 이렇게 되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교 이도 공명이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또 날릴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식의 해석은 정화가 저렇게 존재감이 없이 물에 관살에 치여버리면 대체적으로 단명사주가 되고 정신질환 등 실제 이건 제가 간명을 했기 때문에 장담을 합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식의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견, 정비, 출간 뭐 정정이 두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견인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경우 비견인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경우 난합격국 상인 이게 어떤 그 격국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상이 뭐 보통 명이 됐다는 얘기인데 정정이 두 개 있는 경우 뭐 겨울에 가히 그리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썩 좋은 사주도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불이 대체적으로 흉환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주 골육분이라고 그랬네요. 아우 안 좋게 얘기했네요. 두 개의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경우 차주 이러한 같은 병은 골육분이라 뼈와 살이 구름에 떴다. 이게 뭐 그런 얘기인데 아주 이게 그 가족 간의 그런 권력상쟁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는 보진 않은데요. 육친유수라 해서 육친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 형제, 자식 뭐 이런 게 다 흘러다니는 물이란 얘기예요. 유랑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좋게 표현한 겁니다. 무출 파괴, 무토가 출간돼서 개수를 파하게 되면 파유 형제차, 착갱 용모, 화처토자, 용갑 수처목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육친유수라고 그랬죠. 골육부운이요. 그래서 되게 안 좋게 하다가 무출 파괴, 무토가 출간돼서 개수를 파할 경우에는 형제처하라. 이게 조금 이 파자를 해석하기가 좀 저기 한데 무토가 있어서 개수를 깨뜨리고 없애주게 되면 합식해버리는 거죠. 무게합인데 이게 아주 좋은 합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아까 그 경찰 사주도 똑같죠. 무게합되어 있는 사주인데 무출 파괴 시킨 경우 파유 형제처, 형제처 자식 이런 경우는 도리어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주가. 착격은 용모 이런 경우는 바로 무토를 용하는 경우, 무토를 쓰는 경우인데 무토를 썼기 때문에 이게 토가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를 생해주는 화가 처가 되는 거 이럴 경우 남명에서 그래서 불이 처가 돼요. 그러면 재미있는 해석이 나오죠. 이제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아까 이제 그 겨울에 비경겁제를 쓸 경우 예를 들면 정정, 뭐 병무 이럴 경우는 또 아닌데 개수의 무토 이런 사주죠. 무토로서 개수를 합을 시키는 경우 용신은 무토가 됩니다. 무토가 되면 이 무토를 생해주는 정화가 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주 4개에서 보니까 정화가 2개죠. 이 사람 부인이 2명이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이렇게 용신법으로 작용하게 되면 육친 관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글자가 무엇인가 그거를 아주 잘 판단해 드려야 됩니다. 용갑, 만약에 간목을 쓴다. 사준에서 간목이 있어서 나는 간목을 쓰는 거예요. 수가 강하고 뭐 이럴 경우 이러면 이 간목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물의 존재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척가 되기 때문에 물 글자가 많은 남자는 반드시 바람 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란 글자를 그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화처토자, 뭐 목자, 수처 이렇게 되는 경우들. 이게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경통보감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저도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이거 보지도 않았죠, 이런 거. 근데 사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용신론에서 보는 남자, 여자 그리고 육친에서 그냥 비식재관인지 보는 남자, 여자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잘 해석하게 되면 사주가 많이 눈에 띄어집니다. 특히 궁합에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삼동정화 간목유존. 삼동의 추운 계절은 간목이 최고단 얘기입니다. 또한 경금은 거기서 좌지한다. 경금좌지. 경금이 보호자한다. 도와줘야 된다. 간목과 경금이 최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계무, 권이, 작용가야. 여기 딱 나오죠. 무게합의구조. 이건 아주 좋은 구조인데 계무, 권이, 작용가야. 무토와 계수가 합을 이뤄서 권위가 생겨버린 경우 능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합이 되게 되면 사주가 아주 좋아집니다. 아까 그 경찰 사주도 똑같죠. 예, 왜냐하면 이 개수가 병이거든요. 겨울에는. 또 개수를 잡아주는 데는 이 무토가 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어려운 일들을 다 물리치는 사람. 이게 이제 그 경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까지 삼동의 정화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사주가 저도 이제 해월의 정화입니다. 해월의 정화인데 그래서 겨울에 모닥불이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 유순한 반면에 상처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뭐 단점도 많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정화가 사주에 경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 능력도 뭐 그 있진 않지만 아는 거 공부는 무진장하는데 못 써먹어요 제가. 그런 그 사주상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운이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제가 요 사주 이번에 이제 그 예제로 들을 사주가 제가 가수 이선희 씨 사주인데요. 제가 예전에 공부 차원에서 그 연예인들 사주를 한 번씩 막 보고 그랬는데 요 사주가 이제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해석은 다 알기 때문에 자월이면 추운 계절입니다. 자진 합수까지 이루고 있죠. 그리고 유금이 있는데 이게 돈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재성입니다. 재성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방법과 이 사주에서는 요게 진짜 돈입니다. 경금이. 뭐 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화의 임무 글자가 돈입니다. 사주에서는. 정화는 경금을 신금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목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주가 됐는데 얼핏 보면 괜찮아요. 사주가. 뭐 평화 있어도 문제가 없죠. 추운 계절에는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태양도 모닥불도 그리고 간목의 정화의 불쏘시개인 장작나무도 있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용신법으로 딱 보니까 이 사주가 문제가 뭐냐면 자월이면 요걸 용신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간목이 나의 화력을 살려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병화도 용신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월에 추운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나한테 용신 될 수 있거든요. 여자 사주에서 이 용신이 두 개가 상반돼 있죠. 이걸 상반용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가정사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1차적인 해석법이고요. 굳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자유파 맞고 있죠 지금. 이 자유파를 제가 6월달에 상담하신 그분이 생각나네. 저걸 자꾸 자유 귀문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유 귀문살.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귀문살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자유 귀문, 그러니까 그분도 미혼이세요. 결혼 안 하셨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데 제가 이제 그 사주 보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사주가 오면 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만약에 지금 남편과 결혼하셨다면 이 정도 나이면 거의 이혼이시다. 아니면 별거거나 부부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처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 이 자유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주에서요 기운이 뭉쳐 있는 걸 봐야 돼요. 화, 금이죠. 화가 금이죠. 금생수로 빠집니다. 금생수로 빠졌죠. 이 수가 어디로 갑니까? 수 화를 치는 겁니다. 이 병화를 날려버리죠. 이게 죽는 거예요. 이 오행의 흐름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사주는 두 번째 해석법이 그거고요. 자유파 맞았다? 관이 깨졌구나. 관이 깨진 겁니다. 남편이 깨진 글자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100% 이혼이라고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그 남자 사주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주만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연간으로 보면요. 간목은 제가 이제 옛날에 연두법을 많이 얘기하게 됐는데 자평진전 이전에 다 연간 가지고 사주를 풀어 제꼈습니다. 우리 성현들께서. 이걸로 딱 푸니까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식신, 이게 상관 제살이죠. 간목의 상관, 병정이 경금을 날려버리는 구조입니다. 이걸 상관경관이라고 그러는데 상관, 경관, 식상, 제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고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병정은 간목의 힘을 받아서 경금을 치러 들어갑니다. 이게 간목의 상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관이 날아간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따르게 간목이 뿌리를 내려야죠. 진토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늘 강의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자진 합수가 돼가지고 나무 뿌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뿌리가 없다 나무가. 또 이 유금이 금생수로 밀어주거든요. 계절에서 조우 역할도 못 해주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으로는요. 돈 많이 버는 사주는 맞아요. 돈은 많이 들어와요. 수입이.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아니네요. 술토가 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돕니다. 근데 남편의 동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저는 항상 얘기하길래 남편이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분수껏 살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돈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 사람이 사업을 막 확장시키고 막 그럽니다. 네,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뭐 기업을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데 여명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남편은 한때는 돈을 벌어도 결국엔 돈이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는 좋죠. 착합니다. 아주 착하고 인정도 많고 우리 이서진 씨 말도 이쁘게 잘하고 어디 가서 뭐랄까요? 이 정화가 은근히 융통성이 없어요.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만약에 부부 사이에 이제 그 뭐 이혼했다는 쪽으로 나왔는데요. 아마 이혼했어도 어쨌거나 자기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습니다. 예, 그렇게 쉽게 막 끊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계속 풀어낼 수는 있는데 또 시간 관계상 한번 이 사주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유 파맞고 있죠. 진술충 깨지고 있죠. 간목에 뿌리는 없습니다. 이게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화 일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화가 이거 힘이 없어요. 예, 돈이 다 관살로 뭉쳐있기 때문에 한때는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반드시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화의 삼동정화, 겨울 정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정화가 사주에서 제일 까다롭습니다. 아주 까다롭다는 것은 통변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요. 정화는 신약 구조가 됩니다. 약한 불이에요. 근데 진짜 모닥불은 맞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통변을 해야 돼요. 신약은 또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되고 겨울에 태어난 불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 간목이 있는 경우 또 뭐 경금만 있는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주들이 형태가. 그래서 정화가 사주에서는 정말 일간 정화뿐만 아니라 일간을 제외하고 연월 시에 정화가 있을 경우
이 정화만 잘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화가 겨울에 안 나오면요, 100%는 아니지만 이게 뭐랄까요? 남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기치는 사람들, 비양심적인 종교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주들도 정치인들 사주 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공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정화는 겨울에 태어나야 사람이 착하고 좋다. 예, 이거는 100%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